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강 하구의 녹조가 심각합니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도내 국회의석이 2석이나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려했던 농어촌 대표성 훼손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대책 없는 새만금 수질오염 문제도 지적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여럿 있는데요. 녹조 현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요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금강 하구에까지 녹조가 발생했는데요. 당장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 하구 쪽이 물감을 짜놓은 듯 푸르스름합니다. 금강 하구에 녹조가 처음 생긴 건 지난 6월. 한여름엔 정도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올해는 장마철이나 태풍 발생 기간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저수량이 예년의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녹조 현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연간 3,200만 톤의 금강물을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수자원공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악취가 심하고 조류가 많은 강물을 정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약품을 70% 정도 더 많이 투입합니다. 약품 주입률을 조정해가지고 조금 더 양을 추가해서 거기에 맞게끔 수처리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상류 쪽인 대청댐의 방류량이 줄고 3개의 보가 만들어지면서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연간 1억 6천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녹조로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가물어도 7번 정도, 한 달에 7번 정도 개문을 해서 방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 녹조가 다소 수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해마다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가 주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는 도내 9개 저수지를 놓고 볼 때 절반가량이 5등급 또는 6등급의 수질로 나타나 농업용수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는 1,800여 저수지가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수질 측정을 하지도 않아 수질 오염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에 따라 현행 11석인 전라북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9석으로 2석이나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석이 감소할 수 있다는 당초 예상을 넘는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한 지역구 의석 조정 범위인 244석에서 249석. 현행 246석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지역별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총 의석수 300석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인구가 급증한 수도권은 10석 이상이 느는 반면 영호남은 그 반대입니다. 인구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도내 선거구는 4곳. 통폐합할 경우 2석이나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수치로 결론을 내자면 전라북도는 2석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북 면적의 절반인 지난 무주 장수임실과 남원 순창 등 무려 6개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며 대표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북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넉넉한 김제 완주 선거구를 쪼개고 나머지 통폐합 선거구와 섞어 재조정할 경우 감소폭이 한 석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획정 기준을 유리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일 선거구 내 시군을 최대 4곳 이하로 묶거나 동일 생활권과 투표 경험이 있는 역대 선거구 조합을 우선하도록 하는 기준들입니다. 어떻든 축소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농산어촌에 대한 특례를 지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전북 정치의 추락을 막기 위해 11명의 의원들이 얼마나 뭉치고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롯데쇼핑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주시와 함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종합경기장 이전과 호텔 투자를 추진했던 롯데쇼핑은 김 시장이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뒤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체벌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하순 전주 모 여고의 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체벌을 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해 학생들의 소지품을 일괄 검사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국회 농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새만금 문제가 이번에도 단골 메뉴로 올라왔는데요. 새만금 신항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방파제가 완공되면 오는 2020년까지 신항만 건설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회 농수산위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신항만 규모가 집중 언급됐습니다. 현재 전국 무역항의 21%가 5만 톤급 이상인데 새로 건설되는 새만금 신항만이 고작 2만 톤급에 불과하다며 여야 의원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최소한 5만 톤, 좀 욕심 같아서는 10만 톤 선박들이 들락거릴 수 있도록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대기업이 MOU를 철회한 뒤 지지부진한 새만금 농업용지 분양과 5년째 계속되는 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새만금 수질 문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0년과 2015년 이 BOD나 이 총질소, 총인 이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정부 직할에 특별행정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이 제시돼 또 한 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감에서는 몇몇 위원들이 새만금 개발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인 지적을 자화자찬해 구태를 보였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외견에서 보기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내 출신인 최규성 의원은 오전 내내 국정감사장에 보이지 않다 자신의 질문 시간대만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져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선포식이 오늘 익산 미륵사지에서 열립니다. 백제 천년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행사에서는 문화재청과 전북과 충남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익산과 공주, 부여 지역 백제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선포하고 축하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추석 대목이 다가오면서 유난히 활기를 띠는 곳, 바로 수산물 위판장인데요.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어선 한가득 싣고 와서 거래를 하는 삶의 현장. 새벽 위판장을 임홍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강망 어선들이 일주일 동안 잡은 갈치와 조기들을 수산물 위판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조수가 가장 낮은 조금인 매달 이때쯤 수산물 거래가 가장 활발합니다. 서해안이 주 어종인 갈치는 위판장으로 옮겨져서도 여전히 신선합니다. 한 상자 시간 준가? 이때 말이야. 한 상자 60마리. 물 좋은 조기들을 거래하는 위판장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릅니다. 명절이 돌아오니까 위판장이 상인들이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어가가 형성되고 많은 그 어업인들이 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새벽 수산시장에 나온 상인들은 몸과 마음은 고되지만 더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눈과 귀를 집중합니다. 요즘 어획량이 늘어난 생선들을 경매에 붙이는 경매사들은 특유의 성조로 힘을 더하고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또 판매해서 우리 그 일반 서민들한테 들어오기까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름에 한 번씩 열리는 안강망 어선 위판은 날이 채 밝기도 전인 오전 6시쯤 마무리됩니다.
오늘 하루 이곳에서 위판된 수산물은 3억여 원어치, 평소보다 50% 늘어난 금액으로 대목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풍어로 추석 명절 차례상과 음식상이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김 백화 현상으로 인해 올해 김 양식 생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김 양식 생산량은 645만 속으로 작년 대비 48% 감소해 김 생산 어가의 수익도 2억 6천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생산은 지난 2012년 등 주기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김 황백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본부는 지난 2013년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급된 보조금 23억여 원은 회사에 위법한 직장 폐쇄에 따른 것이며 의결권이 없는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내린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버스 업체를 감독해야 하는 전주시가 오히려 부도덕 경영을 조장했다며 보조금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 이후 거민정 체제로 비권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교사 2,700여 명도 한국사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을 내고 추진 중단과 함께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호남 언론학회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포럼을 열고 문제점과 지역 언론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인터넷 신문사 급증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 현재 인터넷 신문의 85%가량이 도태되는 등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예비 귀농인들의 임시 거주지를 전국 최초로 순창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임실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전 천하장사 등이 참가한 씨름판이 열려 흥겨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귀농인을 위한 임시 거주지를 설치키로 한 것은 순창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순창구는 임시 거주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는 3억 원을 들여 임시 거주지를 조성하는데 예비 귀농인 5, 6세대가 1, 2년간 머무르며 귀농 생활에 적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귀농인의 임시 거주지가 순창에 조성되는 것은 큰 상징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석을 앞둔 임실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억의 씨름판이 열렸습니다. 이준희 전 천하장사 등 씨름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씨름대회는 남녀부로 나뉘어 30여 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루며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완주군 이서 혁신도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혁신도시 10단지 국민임대아파트 내에 설립된 사랑뜰 어린이집은 보육정원 58명 규모인데 이로써 완주군 내는 5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어 보육 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에 상호 노력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미래 성장사업 개발 육성, 지역 특화 산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에 국립전사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전사박물관은 전통 무기실과 서화실 등 4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무기류와 류성룡, 백범 김구 선생의 작품 등 500여 점의 유물과 미술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도 부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 학예사의 안내를 받으며 박물관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립유치원의 정원 기준을 낮추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안은 공립유치원의 설립 기준을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인데 전북교육청은 공공유치원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총도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단설 유치원 설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73살 장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 201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 씨는 올해 초 당시 법정에 출석했던 증인에게 보복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모 식품업체가 항암의약품을 판매한다며 신도들에게 투자하도록 해 25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목사가 신도들을 일부러 속였거나 업체 운영에 참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세아베스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1,600만 원 상당의 백미 700포를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향토기업 페이퍼코리아도 1,000만 원 상당의 쌀을 군산시에 전달했으며 사랑의 쌀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관련 예산 1,188억 원 가운데 65%인 77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생존 분야 57.4%, 보호 분야 68.8%, 발달 분야 65.2% 등이 집행된 가운데 군산시는 앞으로 아동 실태 조사와 아동 영향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국악예술단 고창의 대표 작품 광대열전이 오늘과 내일 고창 독립국악당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동진강을 주제로 한 정읍 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이 오늘부터 전시됩니다. 유시라 작가의 첫 개인전이 오늘부터 28일까지 교동 아트스튜디오에 마련됩니다. 전주교육대 군산부설초등학교는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갖습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은 오는 11월 8일까지 전북 지역 원로 작가 22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미륵사지에서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역 정보화 마을에 우수한 농수특산품을 판매하는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가 오늘부터 사흘간 도청의회광장에서 열립니다. 부안 청소년 진로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부안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광역보조기구센터 개소식이 내일 전주대학교 예술관 앞 광장에서 있습니다. 전주 MBC 임신육아교실이 오늘 군산 ABP에서 운영됩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군산 27도, 전주 29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닷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